các bạn,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걸음 끝나고 공부하는 베트남어 중고급의 모든 것 독해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사과예요. Sở thích và thói quen. 자, 오늘 독해에서는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두 가지 취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나죠? 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Bài 4. Sở thích và thói quen. 네, 사과, 취미와 습관의 단어편, 독해 강의 단어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어가 이제 많아집니다. 많아지고 조금 어려운 단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집중해서 열심히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개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thời trang, thời trang, tìm kiếm, tìm kiếm, phù hợp với, phù hợp với, cá tính, cá tính.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thời trang. thời 도 한자어고 짱도 한자어지만 이 단어는 이렇게 두 개를 붙였을 때 우리나라 말에서는 쓰는 한자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씩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납득을 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thời gian 해서 시간이라고 되어 있고 장지 해서 장식하다라고 되어 있죠. thời gian 은 시간 할 때 시자예요. 자, 그 다음에 장지, 이 짱자는 장식하다 할 때 장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꾸미고 장식하는 거. 근데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렇죠. 바로 패션이라는 뜻입니다. 패션. 그래서 우리 뭐 봄 패션, 뭐 2020년 패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게 바로 thời trang 이에요. 자, 그 다음 단어 tìm kiếm. 자, 이 단어는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많이 보는 만큼 의외로 잘 외워지지 않는 단어다라고 이제 의견이 많아서 제가 한 번 더 넣어봤습니다. 자, tìm 만 해도 찾다라는 뜻이고 기엠만 해도 찾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두 개를 같이 붙이면 당연히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바로 찾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phù hợp với 하면은 phù hợp 라는 동사랑 veu이라는 전치사가 같이 붙어서 수거처럼 구성이 되었습니다. phù hợp veu이는 한 번에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phù hợp 이 부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veu이랑 같이 오니까 뭐뭐에 부합하다. 그래서 중고급 이상의 독해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자어예요. 부합, 뭐뭐에 부합하다. 예를 들면 나의 어떤 요구사항에 부합하다 라든지 뭐 나의 취미에 맞는다 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phù hợp veu이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cá tính. 자, 이것도 역시 한자어예요. 가자가 개자고 띵자가 성자. 우리 개성, 뭔가 고유에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고유에 가지고 있는 성질, 개성이라고 하죠. 베트남어로는 cá tính 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4개 단어 또 읽어볼게요. gu, gu, hút hồn, hút hồn, năng động, năng động, xê dịch, xê dịch.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단어 gu라는 단어는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단어는 베트남어가 아니라 프랑스어에서 온 단어예요. 베트남어에 프랑스어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역이라는 거, 가라는 단어, 이것도 이제 프랑스어에서 온 거고요. 남자가 젠틀하다, 뭐 멋지다, 이렇게 매너 있다, 이거 갈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프랑스어에서 온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베트남어 단어에 프랑스어도 많이 쓰여요. 자, 이 구라는 단어는 어떤 스타일이나 취향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내 커피 마시는 스타일은 아메리카노, 뭐 내 음식 스타일은 뭐 한식, 뭐 내 옷 스타일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나 취향을 구라고 해요. 옆에 보시면 구 카페 하면 커피 마시는 취향, 구 음식 하면 음식 취향 이렇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고요. 잡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요즘 현대라고 해서 그렇고 요즘 젊은이들의 뭐 신세대 취향 뭐 이런 거 할 때 구고 뭐 저 있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도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훗혼이라고 되어 있죠. 이 훗이라는 단어는 이제 오늘 정확히 정리해 두시면 앞으로도 이 훗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단어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쉽게 단어를 외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훗이라는 단어는 빨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 있죠.
제가 지금 이렇게 소리로만 들려서 굉장히 안 좋게 들릴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훗하고 빨아들이잖아요. 숨이나 뭔가 이렇게 빨아들이죠. 빨대 같은 거 빨아들이죠. 자, 그걸 훗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단어가 청소기라는 단어인데 보시면 my hot boy라고 되어 있죠. my 기계, hot 하면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기계인데 뭘 빨아들이냐? boy, 먼지를 빨아들이는 기계. 이게 바로 청소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hot이라는 단어는 빨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나중에 뭐 흡혈귀 뭐 이렇게 피를 빠는 거 갑자기 왜 예시가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등등 이런 거 다 빨대 이런 거 할 때 다 또 ho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럼 뒤에 단어 혼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혼이라는 단어는 바로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혼 아시죠? 우리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영혼을 혼이라 그래요. 그럼 뭐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영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악마나 뭔가가 이렇게 누구를 유혹할 때 막 혼을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그거를 약간 표현한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혼을 빼놓다, 마음을 훔치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뭐랄까 정식적인 표현은 아니죠. 아주 이렇게 품위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근데 딱 들으면 이제 딱 이해가 되시죠. 아, 이게 마음을 훔쳤구나. 혼을 완전 쏙 빼놨네? 네,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끄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훗혼이라는 단어를 또 의뢰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외우기 편하실 텐데 낭동이라는 단어인데요. 낭동, 이거 한자어예요. 그래서 능동적인이라는 뜻입니다. 한자어로 능동이죠. 낭동, 베트남어로 이렇게 읽고요.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낭동, 그래서 낭동, 아주 능동적이다. 자, 그 다음 단어, 이 단어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세직이라는 단어인데 일단은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움직이다, 이동하다 이런 뜻인데 요즘에는 이 세직이라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은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참 밖에 나가면 탐구할 것도 많고 여러 군데 가볼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행이 막 붐이다 이러면은 뭔가 집안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 것보다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느낌의 움직이다, 이동하다라는 뜻으로 사실 여행하다라는 단어를 약간 조금 더 세련된 표현으로 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세직이라는 단어 말 그대로 그냥 움직이다, 이동하다라는 뜻이지만 뭔가 의례에 받아들여지는 뜻은 여행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베트남 젊은이들에서 유행하는 그런 말인데요. 중이어 세직, 이렇게 하면 여행주의. 그러니까 여행을 가야 된다. 여행이 정말 인생의 귀한 가치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중이어 세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한참 이렇게 배낭여행이 막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붐이 막 터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 물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여행을 못 가시지만 뭔가 이렇게 젊음이여 뭐 떠나라 약간 이런 모토를 달고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네, 혹은 뭐 우리 젊은이들은 여행을 좋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주의, 그런 사상, 그런 신조 약간 그런 거 얘기할 때 베트남어로 중이어 세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 여기 여행을 주의해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행은 참 좋은 거다. 여행을 가자. 이런 여행을 가자는 그런 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개 단어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어볼게요. New go, new go, 짱, 짱, 치, 치, phượt, phượt.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new go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주구장창 보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요구나 수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요구를 충족시키다, 수요에 응답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을에 이 요구나 수요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거를 충족시킨다라는 뜻의 동사가 같이 많이 오는데 옆에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따라 읽어볼게요. đáp ứng nhu cầu, đáp ứng nhu cầu. đáp ứng 하면은 이제 답응이거든요. 뒤집어 응답이에요. 응답하는 거. 근데 이제 뒤집어 쓰지 않죠. 베트남 사람들은 답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에 응답하는 거,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세요. 자, 그 다음 단어 짱. 자, 이 짱이라는 단어는 콩과 비슷한 단어예요. 우리 콩이라는 단어는 문장에서 부정문도 만들고 의문문도 만들죠. 이 짱이라는 단어는 문장에서 부정문을 만드는 그 콩의 쓰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동사, 서술어, 형용사 이런 거 앞에 와서 부정문을 만들어요.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뭐뭐 안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거랑 같은 말이 바로 짜라는 단어 아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동사 앞에 갑자기 짜가 붙어 있다. 분짜할 때 짠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짱이랑 같은 말로 콩과 비슷해요. 자, 그런데 콩이랑 뭐든지 다 바꿔 쓸 수는 없는 게 일단 의문문을 만들지 않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부정문만 만들게 되고요. 이 짱이라는 거는 윗사람한테는 쓰시면 안 됩니다. 윗사람한테 쓰면은 뭔가 너무 편한 말이 돼서 우리나라 말은 이게 좀 정확하게 예시를 들기는 좀 어려운데요. 우리나라 말에 그게 없어서 어쨌든 동년배나 아니면은 윗사람이라더라도 이렇게 친한 관계 뭐 한두 살 차이 이런 사이나 이제 아랫사람한테 쓰는 부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짱이라는 단어는 콩과 비슷하지만 해석은 똑같이 하지만 이제 약간 반말이라든지 아니면 좀 친근한 말투에서만 쓰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찌. 자, 여기 성조 이제 치 이렇게 있으면은 그건 언니, 누나라는 뜻일 텐데 여기 성조 없는 찌는 무슨 뜻이냐? 지불하다, 지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돈이 나가는 거. 우리 그 소비, 지출 이렇게 있죠. 지출할 때 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단독으로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뒤에 지자 해서 지불하다, 지띠오 해서 지출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돈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걸 내가 소비를 함으로써 돈이 나가는 걸 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푸엇. 제 푸엇이라는 단어가 이게 참 뭐랄까 사전에도 아마 찾아보셔도 잘 나오지 않을 거고요. 베트남 사람들도 이 푸엇이 뭐냐 정확히 그럼 사람마다 약간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약간 신조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배낭여행 같은 건데 여러분 배낭여행은 패키지랑 좀 다르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고 가서 이렇게 휴양하는 리조트, 고급 리조트 가서 그런 거랑 조금 다르게 뭔가 네 발로 걸어서, 그러니까 네 발로, 발이 네 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발로 걸어서 내가 직접 이렇게 찾아보고 갈 만한 곳을 뭐 음식 같은 것도 현지 그런 로컬 식당에서 먹고 이런 여행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배낭여행이죠. 일단 푸엇은 배낭여행인데 옛날에는 이 푸엇이 배낭여행이랑 동격이라고 됐지만 요즘에는 이 푸엇이 뭐냐면 오토바이 타고 배낭여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도 굉장히 좋은 곳들이 많잖아요. 그럼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여행을 가냐?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예요. 오토바이만 타고 뭐 버스 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발길 닿는 대로 뭐 거기가 좋다 하더라. 그럼 3, 4, 5 모여서 혹은 혼자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돈 이렇게 적게 들여가지고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가다가 뭐 좋은 데 있으면 그냥 거기서 좀 쉬고 뭐 혹은 어떤 뭐 세미나 같은 거 보러 간다 그러면 2, 3일 전에 출발해가지고 자연을 즐기다가 거기 이렇게 세미나 들렸다가 또 놀다가 오고 이제 이런 것을 푸엇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고 뭐 정말 배낭을 메고 가도 되지만 요즘에 약간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서 뜨는 여행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배낭 여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행을 가는 거를 니푸엇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이 독해 오늘 주제 독해 오늘 독해의 주제가 바로 푸엇이거든요. 네, 그래서 푸엇이라는 단어 용어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4개 단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어주세요. 망이어, 망이어, ra khỏi, ra khỏi, nơi trốn, nơi trốn, áp lực, áp lực. 네, 첫 번째 단어 망이어. 자, 원래는 망 따로, 이어 따로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같이 외워두셔도 됩니다. 의미를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이 망이라는 동사는 옮기다라는 뜻으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옮기다 하고 뭐 신발을 신다, 뭐 장갑 같은 거 끼다 이렇게 할 때도 망 쓸 수 있는데 망의 다른 뜻 중 하나가 어떠한 것을 가지다, 함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라는 단어, 이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의미를 가지다라는 뜻이고 뭐 이름을 가지다. 예를 들면 우리 호치민 씨는 원래 사이공이라는 이름을 가졌었고 이 호치민 주석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이런 걸 베트남어로 표현할 때 망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망 하면은 가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막 설명한다고 망가지다, 망가지다 이렇게 외우라고 시키는데 그렇게 외우라고 했더니 망가져 버렸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시키진 않지만 혹시 정확하게 망은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외우실 수 있는 분은 망가지다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망이어 의미를 가지다, 망땐 이름을 가지다. 망이 이런 어떤 의미나 뜻을 가지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ra khởi 다음에 주로 뒤에 장소가 오는데요. ra khởi 는 어디에서 떠나다,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자라는 단어가 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의가 같이 쓰이면은 여기를 벗어나서 거기에서 나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벗어나다는 뜻을 많이 쓰이고요. 옆에 예시를 보시면 자 거이냐 하면 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나가냐? 집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서다, 집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단어는 예를 들면 뭐 베트남 국경을 넘어가다 이렇게 할 때 그 국경에서 벗어난 거죠. 이렇게 할 때 자 거이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너희 쫀. 자, 중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두 글자 중에 하나는 알겠는데 뒤에 거는 무슨 뜻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 나오게 될 건데요. 자, 이거는 다행히도 너희도 장소란 뜻이고 쫀도 장소란 뜻이어서 두 개를 합치면 역시 장소라는 뜻이 되겠죠. 자, 너희는 뭐 익히 알고 계실 거고 쫀이라는 단어 처음 보셨을 텐데 역시 장소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경우에 쓴다기보다는 문어체, 그러니까 뭔가 시를 쓴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그리고 뭔가 보통 장소가 여러 장소가 있는데 주로 사는 곳에 대해서 어떤 장소라고 얘기할 때 더 많이 쓰이는 단어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너희 쫀 다 장소라고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압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 단어 정말 외우기 쉬워요. 압력 바로 아마 외우실 거예요. 압력. 그런데 여러분 압력을 이렇게 받으면은 물론 어떤 물체가 압력을 받으면은 그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우리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압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다 할 때 이제 우리 뭐 깡탕 이것도 많이 써요. 비 깡탕 하면 나 긴장하다, 스트레스 받다 이런 뜻인데 이 압력이라는 단어를 이제 중국 고급으로 갈수록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일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압력을 많이 받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뭐 학업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할 때 옆에 보시면 비 압력이라고 되어 있죠.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압력 혹덕 하면은 혹덕 학습이죠. 여러분 베트남어 학습이 항상 즐겁진 않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동영상 강의까지 제 유튜브 채널까지 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압력 혹덕을 다 이겨내고 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게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얘기할 때 압력 혹덕이라고 합니다. 자, 한자로는 압력 이렇게 압력이라는 한자어를 씁니다. 네, 그 다음 4개 단어 읽어볼게요. 따라 읽어주세요. 낭내, 낭내, không gian, lấy lại, cân bằng. 자, 첫 번째 단어 낭내 하면은 앞에 글자는 아시죠? 낭, 무겁다. 네, 역시 뒤에 글자는 별 의미가 없고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낭내라는 거는 그냥 낭이라고 쓸 때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무게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무게보다는 추상적인 게 무거울 때, 예를 들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너무 무거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이게 이 무거운 게 정확히 수치로 보이진 않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이런 거 할 때 낭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무거운데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람을 달아가지고 얼마나 무거운지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뭔가 심리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무겁고 심각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낭내라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지우티 타이 낭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제 그런 구성인데요. 이 지우가 우리 당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받다라는 뜻으로 더 배웠었죠. 여기서는 이제 티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당하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티타이는 피해, 손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우 티타이는 손해를 입다, 손해를 당하다 이런 뜻인데 뒤에 낭내가 붙었으니까 어떤 손해를 당한 거예요? 어떤 손해를 입은 건가요? 그렇죠. 심각한, 아주 무거운 손해를 당하다. 심한 피해를 입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겁다라는 단어 낭 뒤에 내 붙이면은 어떤 추상적인 것에 대한 그런 압력의 무게,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쓴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어는 외우기 정말 쉬워요.空gian 하면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한자어입니다. 역시 공간. 그래서 무슨 공간, 이렇게 뭐 우리 공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러일라이.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러이라는 단어 뒤에 라이라는 부사가 같이 들어가서 지금 다시 러이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라이는 우리 다시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원래 러이는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취하다, 가지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보시면 러이버, 러이종 해서 제가 옆에 이렇게 놔뒀어요. 러이가 취하다, 가지다 이런 뜻이어서 러이버 하면 아내를 가지다, 아내를 취하다,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을 하다라는 뜻이고 러이종 하면은 남편을 취하다, 남편을 가진 거니까 여자가 결혼을 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그런데 러일라이 하면은 다시 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가졌던 거를 누군가 뺏어갔어요. 근데 그걸 내가 다시
되찾아오다 이런 걸 얘기할 때 러일라이라고 합니다. 러일라 하면 되찾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취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뺏어갔어요. 그걸 다시 되찾는 거를 러일라이라고 합니다. 꼭 외워주세요. 러일라이. 자, 그 다음 단어 건방. 자, 건 따로 방 따로 알아두셔도 돼요. 옆에 제가 써놨는데 건 하면은 원래 킬로그램으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이거 북쪽에서 킬로그램 할 때 건이라고 하고 남쪽에서는 기라고 하는 거 다 배우셨죠? 자, 근데 건이 동사로 사용되게 되면 무게를 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쓰면 저울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무게를 다는 거를 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망이라는 단어는 아마 다 아실 것이지만 여기 이제 동등 비교에도 쓰이고 도구, 수단, 방법, 재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동등 비교에 쓰였던 그 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다,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어떤 거를 여러분이 딱 그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쟀어요. 근데 그 무게가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뭘 이루죠? 균형을 이루죠. 그래서 이 건방이라는 건 균형이라는 뜻이에요. 균형. 그래서 어디 이렇게 치우치거나 뭐가 이렇게 무겁거나 뭐가 뭐 이렇게 가볍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균형이 맞는 거에 대해서 균형이라는 명사로 건방이라고 합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 단어 또 읽어볼게요. 뭉, vùng, núi non, xã, hành trình. 네, 좋습니다. 자, vùng 이라는 단어는 아마 자주 보실 테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자, vùng 하면은 지역, 뭐 지방이란 뜻입니다. 그 지역, 지방이란 단어 중에 địa phương 이란 단어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단위.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크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베트남 사람들 중에요. 그래서 일단 지역, 지방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고 뒤에 오히려 단어들을 많이 붙여서 연습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뒤에 단어, 옆에 단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vùng núi, vùng biển, vùng sâu, vùng xa. 네, 다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núi 하면은 산, biển 하면은 바다, sâu 하면은 깊다, 싸 하면은 멀다. 자, 그러면 vùng núi 하면은 어느 지역일까요? 산이 있는 지역이니까 산간 지역. vùng biển 하면은 biển 이 바다니까 바다가 있는 지역이니까 해안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vùng sâu, vùng xa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같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자, 어떤 지역이에요? 깊고 먼 지역이거든요. 그럼 과연 무슨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자, 여러분 혹시 제가 그 3과 지난 과정, 좀 오래됐지만 소수민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톡티우소라고 한다고 해서 베트남에 53개의 소수민족이 있다고 했죠. 총 민족은 54개이고요. 자, 그러면 이 53개 소수민족은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당연히 하노이, 호치민 등은 이제 대도시에도 살겠지만 주로 이번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높은 산림 지역이나 아니면 깊은 밀림 속에서. 자, 그럼 보통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소수민족들이 사는 구역까지 가려면 서 깊게 들어가고 싸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서 봉싸 하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딱 이해하기로는 아, 소수민족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답니다. 그래서 봉서 봉싸라는 단어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어 누이넌. 자, 이 누이라는 단어 방금 우리가 배웠는데 아까 위에 보시면 붕누이 산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산간지역. 자, 누이도 산이고 뒤에는 논 붙어도 역시 똑같이 산이란 뜻이에요. 자, 뒤에 왜 붙였냐? 이거 없애면 안 되냐? 찝찝한데. 네, 저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이런 거 안 붙였으면 좋겠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이 이런 거 꼭 붙여요. 저 중급 때문에 이렇게 꼭 붙어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누이, 누이넌 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 옆 뒤에 붙어있으니까 조금 더 중급 수준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어 보이는 문장, 뭐 특히 글을 쓸 때는 노인넌이라고도 한다는 거 알아주세요. 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단어 좋은 단어인데요. 싸라는 단어예요. 자, 이 싸라는 단어가 시선에다 헹구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확 되실 텐데 혹시 베트남에서 화장실 가보셨나요? 베트남에도 이렇게 화장실 딱 가보시면은 화장실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앞에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이렇게 변기에 딱 앉으면 앞에 읽을 수 있게 딱 써놓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물이 잘 안 내려가니까 뭐 꾹 눌러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뭐 변기에 휴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든지 이런 이렇게 문구가 막 쓰여 있잖아요. 갑자기 왜 화장실 얘기하고 그러냐? 이 싸라는 단어가 바로 물을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용변을 보시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씻어 내려야지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이렇게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싸라는 거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샥 씻어내는, 헹구는 그런 거거든요. 네. 예시가 너무 좀 그랬나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이제 베트남에서 화장실 가시면 이 싸해라는 단어가 분명히 앞에 있을 거예요. 저도 베트남 화장실 가면 한 열에 여덟은 이 싸라는 단어를 읽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꼭 보시면 아 이거 이 단어 외웠었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게 린스하다. 그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요즘에 좀 영어를 다시 배우고 있긴 해요. 근데 정말 놀랬던 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영어랑 미국에서 실제 쓰는 영어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린스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는 헹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트남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제 원어의 쓰임이랑 좀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긴 한데 역시 베트남도 뭐 린스를 싸라고 하니까 린스하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먼저 샴푸를 하고 나서 머릿결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느낌인데 실제로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도 이해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긴 한데 그걸 한번 헹궈내는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복잡해졌네요. 뭐 영어까지 꺼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베트남에서 린스를 싹 헹궈내는 거라고 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한징. 자,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여정이라는 뜻이지만 한자어가 좀 다릅니다. 한자가 갈행자고 뒤에 징자가 정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여정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여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제 한자로는 행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요. 네, 예를 들면 여행을 가서 어떤 여정, 예를 들면 인생의 여정 뭐 이런 얘기할 때 한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단어가 조금 많고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좀 어려우셨을 텐데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꼭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여러 번 돌려서 들으시면서 여기 있는 단어도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Hẹn gặp lại các bạn nhé.